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 엄청난 폭염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많이 무덥고 힘든 계절에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단합이 돼서 아주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소문 나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동센터 가족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다들 이렇게 시간 맞춰서 쫙 들어오시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접속이 잘 돼서 이렇게 오늘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4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걸로 보고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 중동센터, 다른 센터와 다르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잘 호응이 되고 이렇게 잘 움직이시는 걸로 보고 감사드려요.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에 대한 대응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왕이면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우리 직장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우리 개인의 삶이, 오늘의 교육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여기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기뻐하면은 정말 인생 삶이 기뻐지고요. 즐거워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웃음치료 봉사단으로 암병동에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거기 이제 치료 봉사를 갔는데 암 환자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이분은 암 환자구나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인상이 찡그러지고 많이 힘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뭘 즐거울 게 있다고 희죽거리고 웃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암 치료를 위해서 오늘 한번 같이 좀 실없는 것 같아도 같이 한번 웃고 즐기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고 해서 웃음 치료 시간을 좀 가졌어요. 와, 근데 이분들이 환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오늘 괜히만 이 사람들이 와서 웃자 그래가지고 같이 웃고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진통제 안 맞아도 살 것 같고 금방 몸이 건강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갖고 웃으면은 몸의 면역이 강화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웃고 즐거워하는 게 필요해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성장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당부를 드려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러면 고객 감동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게 고객 감동 서비스일까요? 오늘 제가 킹더랜드에서 좋은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네. 잘 보셨나요? 이 킹더랜드는 요즘에 이제 그 고객 서비스 분야를 집중해서 잘 다뤄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랑 씨가 여기 호텔에 처음으로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어디로 배치를 받았냐면 이제 그 헬스장에 운동하면서 땀 흘린 거 이렇게 다니면서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시작한 지 이틀뿐이 안 됐는데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최고의 친절맨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아주 다부진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딱 그렇게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호텔의 회장님의 따님인 그 상무를 만났어요. 구활한 상무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막힘없이 대답을 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멘트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 밝은 미소와 이 열정에 딱 반해가지고요. 바로 이 헬스클럽에 놔두지 말고 그 로비로 올리라는 거죠. 로비로 올린다는 거는 정규 직원으로 발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비로 올라가서 정규 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위트룸의 고객이 여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 라운지 내려와가지고요. 이 저 내 방에 서비스 담당했던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비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했더니 아 당신이 나한테 그 모닝콜 그 시간 맞춰 그거 서비스를 해준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여성분이 손님이 완전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그 오페라 가수였어요. 젊은 시절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오페라 가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 호텔에 이제 와서 딱 묵는데 이분의 모닝콜을 그분이 부른 노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닝콜 서비스를 넣어드렸어요. 그래 이분이 완전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느냐?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서비스 요원이 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아주 완전 감동 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포옹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페라 가수는 요즘엔 활동을 안 하지만 전 세계의 호텔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모닝콜 서비스를 받았지만은 내가 부른 노래로다가 나를 깨워준 데는 이 호텔이 처음이다. 당신이 처음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그 덕분에 내가 그 이렇게 젊은 시절 프리마돈나로 돌아간 그런 느낌, 그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준 것만큼 나도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최상의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손님이 그 호텔 경영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천사랑 씨한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 1등 친절 사원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게 됐어요. 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여기 출발점은 일단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 서비스를 해가지고 고객을 완전히 감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객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렵고 까다로운 손님, 갑질하는 손님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를 여기 이제 클리닝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갑질하는 고객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셨나요? 아, 이런 고객은 정말 아주 우아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갑질을 해요. 복도에 가다가 스카치 테이프가 구두에 이렇게 들어붙었으면 본인 손으로 띄면 되는데, 이거 와서 뛰어가라고 발을 내미는 거예요. 참 좀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다가 사람을 다 아랫사람으로 내다보고 하는 이 분위기는 이분이 이제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 조직에서는 완전히 엄청난 끌빨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늘 그냥 이렇게 갑질을 아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이렇게 구두에 붙어 있는 스카치 테이프 띄어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손으로 그걸 띄었어요. 그걸 띄었더니 또 이번에는 이 양반이 또 이렇게 이제 마시던 커피도 이걸 이제 커피도 조금뿐이 안 마시고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이 마시던 커피도 버려달라 그러면서 내미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이제 받아서 버리려고 받으러 가는데 줄려면 완전히 잡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잡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가지고 이거 바닥에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실수한 건데 실수를 이제 완전히 엎어 씌우는 거죠. 여기다가 이거 누가 잘못했든 간에 하여튼 바닥에 커피 쏟아지면 이거 결국은 누가 치워야 돼요?
우리 미합 안에서 수고를 하고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쏟아놓고 딥다 자기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엄청난 갑질을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카드를 주면서 스타킹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심부름을 그냥 또 사다 주려고 이렇게 딱 이걸 받았는데 옆에서 보기에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본인이 직접 사시라고. 우리는 청소지, 그런 심부름까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엄청, 좀, 음, 교활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순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어? 갑질로다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걸 수습하려고 이렇게 싹 웃어가면서 이제, 이게 내가 갑질처럼 느꼈다면 미안하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똑같은 일이라고,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어떻게 똑같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동료 잘못이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주는 사람이 똑바로 줘야지.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리고서는 우리 실수가 아닌데 왜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엎어 씌우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양반은 또 이제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뭐 도리 예의 따질 거면은 마스크나 벗고 얘기를 하지. 그거 쓰고 얘기를 하냐. 이제 이걸로 다 엉뚱한 걸로다가 또 이제 불편함을 던져주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제가 따진 거는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다 올바르게 잘했는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이 고객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 더 부드럽고 밝고 편안하게 이렇게 잘 소통했으면 더 좋았을 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갑질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가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내가 감사팀장인데 이렇게 좀 감사팀장 세면 좀 세워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고 이 착한 직원은 이제 또 혹시 문제 삼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자, 이제 고객이 어마어마한 정도에 지나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이제 잘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당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처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사례는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유형별로 사례를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경비 분야, 두 번째는 우리 미화 분야, 세 번째는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별로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 경비 분야의 안전사고 사례를 우리 같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는요, 밝게 잘 켜지는 손전등을 필히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 전등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딱 멈춰야 되는데, 여기 내가 늘 순찰 다니는 데라고 그냥 거기를 캄캄한 속을 그냥 들어가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미리 여기 이제 딱 불이 안 켜지면은 일단 멈춰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정리정돈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평소에 정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르르 한 줄로 쌓아놓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순찰하는 통로는 반복적으로 다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다음에도 여기 또 올 거고 내 다른 동료가 여기를 또 갈 거다 생각하고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걸림돌이나 넘어질 거, 걸려 넘어질 거, 뭐 무너질 거 살펴보면서 안전한 통로를 꼭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미화 분야 안전사고는요, 이 계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계단 청소할 때는요,
위로 올라가면서 상향식 작업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꼭 위에서 내려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뒤로 내려가면서 하면은 문제가 이 뒷걸음질하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미리 살펴보고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다 이렇게 초벌 한번 치우고 다 이렇게 치워놓고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뭐 이중일 아니냐 그러시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중일 아니라 삼중일이라도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저 미화 분야에서 일하시는 거는 이게 반듯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자세도 작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이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작업 자세로 하는데 이게 또 불편한 자세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근육을 유연하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삐끗하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미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이런 천장에 이런 작업을 하다가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될 경우는 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높은 장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좁아가지고 여기 도저히 뭐 이렇게 이제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가벼운 작업만 사다리로 하는데 이때에도요, 이렇게 개인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분명히 해서 옆으로 흔들려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짐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은 데 천장에 올라가 작업할 때에는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요. 안전대 고리를 분명히 여기 체결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 작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필히 해야 돼요. 그리고 2인 1조 꼭 이렇게 도움받아서 같이 이제 보조자가 사다리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짐도 받아주고, 보조자도 이 안전모를 필히 써야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2인 1조 작업을 해주세요. 지금 오늘 이 사고 난 사례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그 전등 가지러 간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2인 1조 필히 실천 부탁드리고요.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쳐가면서 일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손님들도 잘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시범을 좀 이렇게 앞장서 보여가면서 이걸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꼭 성질 급한 양반들 문 열리자마자 반쯤 열렸을 때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출입 문짝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기대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 탑승 정원, 적재 하중 이걸 초과해서는 탑승 금지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안 되고요.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안 되고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지고요. 엘리베이터는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고장도 안 납니다. 다음에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례, 대형 사고 2개만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길 보시면은 이 나무를 아주 간신히 자라가는 위치에서 이렇게 그냥 잘랐는데
이 위에서부터 여기를 잘라 내려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려지니까 이쪽 끝부분이 먼저 땅에 떡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통이 떨어지면서 이 몸통이 사람을 치고 나가가지고요. 여기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예 사고 안전히 여기서 사고 나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사고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만약의 경우 이게 안전 불감증이 문제거든요. 이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 나뭇가지를 잘라도요. 요 밑부분을 먼저 3분의 1 자르고 위에를 잘라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끔 이거를 이제 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요. 여기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제일 위험한 위치에서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작업을 했어요. 안전모도 안 썼고요. 안전대도 안 했고요. 여기 완전히 지금 현재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한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하나, 이런 엄청난 나무를 자르면은요, 이 나무가 이 큰 나무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이게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걸 잘라버렸더니 이 큰 나무가 넘어가면서 이 나무 몸통이 이 받침대를 쳐가지고 사람을 붕 띄워가지고 떨어져서 여기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다시 받침대가 사람을 쳐가지고요.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자, 여기 자를 때 여기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놓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불감증 언제나 먼저 위험을 생각하고 안전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만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재난이라고 할 만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고요. 이 엄청난 폭염특보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데 카페인성 음료, 시원한 뭐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갈증을 부릅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저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야, 이렇게 목마르고 더운 날 그냥 그 시원하게 해놓은 거 그냥 맥주 한 잔 따라서 이거 마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시원하게 끝내줄 것 같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거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몸에 들어가서 몸에서 열을 내뿜기 시작하면은요 사람 반 죽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이 정말 좋아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되게 뜨거운 날 한낮을 피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 야외 활동은 늘 이렇게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다. 부득이 외부 업무 수행할 때는요. 이렇게 시원한 옷에 입고 시원한 이렇게 이제 햇빛 가리개를 충분히 잘 하고 일을 하되 우리가 이렇게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서 시행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 증세가 온다든지 두통이나 근육경련 같은 게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시원한 물을 공급하면서 몸을 좀 식혀줘야 되고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119에 도움받아서 이송을 해가지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폭염특보에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폭염이 심하고 날씨 뜨겁잖아요.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괜히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들리고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그래서 불쾌지수 올라가는 걸 조심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짜증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도 같이 짜증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드러운 언사로 서로 잘 미리 대비해서 협력을 잘 해나가면 이렇게 불쾌지수를 극복하고 폭염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분은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이분은 이제 양복쟁이 대통령으로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이 돼가지고 양복 기술, 심부름하면서 양복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달라진 거는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 부인은 글씨를 아는데 이분은 글씨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글씨를 배우기로 하고 저녁에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글씨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글씨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이분의 성실한 노력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민선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이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삼아서 부통령으로 세워줬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당하고요, 그 남은 자녀 임기를 대통령직 직무 대행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나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나 노예 해방 문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야당에서는 많이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던 요 알래스카, 요게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빚을 져 가지고요,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파는 돈을 빚 갚으려고 알래스카를 미국 보고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어요. 이거 매입할 때 그 야당에서는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일자 무식, 학교도 못 다닌 말이야 무식한 대통령이 엉뚱한 짓 한다고 막 비난을 했는데,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기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매장돼 있는 게 발견되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성장해 가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분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를 인정받고 평가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주 순수한 노력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정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한, 세계 제일의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학업에 집중하고요, 그렇게 이제 결혼한 뒤에 부인으로부터 글씨를 배우고 일의 본질에 집중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걸 전부 어려운 난관을 모두 극복을 하고 세계 제1의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일꾼으로 이렇게 성공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 이런 무더위, 폭염 속에 힘든 일을 하지만 이런 난관들을 극복을 하면 하는 만큼 보람찬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칭찬할 일이 생겼잖아요.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3일쯤 지낸 다음에 이거 3일 전에 그거 당신 잘한 것 같아, 이거 소용없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칭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칭찬할 때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체험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저 이웃집에 저희 친구가 같이 살았고요, 이웃집에 친구 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사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자식을 사람을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 엄마하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 덕신이는 애가 착하고 시키느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숙제도 알아서 잘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은근히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저희 친구, 옆집에 사는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장난치고 사고치고 뭐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저 인간 아주 왼수 덩어리라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징그러워 죽겠다고 그냥 날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다가 막 악담을 퍼붓어요. 그냥 말 좀 듣고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정말 그 친구는 그 엄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나갔고요. 저도 엄마가 칭찬하시는 대로 그거를 이미 칭찬을 들었으니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이 마음으로 그걸 따르고 실천해가지고요. 저는 그래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길을 택해서 잘 택했어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자녀들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칭찬을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는 거 필요 없고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할 때는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는 무지무지 바쁘게 삽니다. 이렇게 이제 CS 안전교육을 진행을 하면은 이걸 또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 이제 저 동영상 부분은 또 다 이렇게 빼내야 돼요. 편집을. 왜 빼내야 되냐면은 그게 이미 그 이렇게 공개된 거는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편집해서 빼내고 편집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 참여 못 하신 분들한테 또 공부하게끔 보충학습하게끔이 나눠주고 엄청 바쁘게 살거든요. 정말 정말 이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지만 그 틈을 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틈나는 대로 집안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열심히 잘 실천하고요. 빨래 탁 널어놓으면 빨아놓으면 세탁기 꺼내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그냥 잘 널고 그리고 빨래대에서 건조가 안 되면 그걸 걷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완전히 벽돌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각지게 쌓아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짝꿍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이렇게 일을 잘 도와주는데 빨래를 개놓으면 완전히 예술품이 나온다고 막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하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칭찬을 듣고 나니까 칭찬들은 값을 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분명히 충분히 칭찬을 하면은 칭찬하는 쪽으로 사람이 개선돼 가는 거를 체험으로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부계 빌딩의 박순자 여사님, 요 맨 앞줄에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학습 태도 아주 짱입니다. 예, 1등이세요. 감사하고요. 부평 빌딩 이승용 반장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 한번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중동 빌딩의 이근복 반장님 지금 정말 처음부터 아주 반듯한 자세로 공부 모범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강화 빌딩의 김홍섭 실장님 처음부터 계속 열심히 공부 잘하고 계세요. 네, 딱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온수 빌딩의 한상진 씨,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저 중동센터 식구들 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두교육의 앞줄에 계신 분만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칭찬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고 힘들어할 때 있고 뭐 넘어지고 다칠 때 있고 사고 날 때 있잖아요. 그때 더 격려해야 이렇게 이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100% 잘할 수도 없고요, 100% 못할 수도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항상 혼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재할 경우에 부정적인 면은 외면하고요. 긍정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딱 볼 때마다 칭찬을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실행을 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또 사람 만드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막 또 뭐 장난치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숙제도 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썽치고 사고칠 때는 좀 웬만하면은 적절히 외면해 두고요. 모처럼 책상에 앉아 숙제한다.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사랑한다고 칭찬을 해주면은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숙제를 할 때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생활이 습관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잘 실천해 가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 부정은 좀 이렇게 약간 접어놓고 긍정을 집중으로 칭찬을 하면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더불어 성장해 가게 돼 있어요. 네.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아침에 거울 보고 이렇게 이제 화장하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르시면서 이렇게 와, 이 정도면 나도 예쁜 얼굴 아니야? 뭐 이런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아니 이 얼굴을 누가 60대로 보겠어? 이게 40대로 봐주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을 칭찬해 가면서 일을 하시면은요, 칭찬할 일이 생겨요.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중동센터의 민병구 센터장님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제가 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늘 이렇게 웃는 얼굴, 긍정의 에너지가 그냥 넘치는 분으로다 제가 최고로 제가 꼽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 다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잘 충전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이 또 필요해요. 자,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 표시도 안 나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고 그냥 먹고 보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 무서운 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뭐 요 사진이 뭐 이제 제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체중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좀 하는 분의 사진을 이렇게 따왔어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술은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몇십 년 피운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요. 어느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엄청 추운 날 밖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보니까 그 우리 아파트 건물 밖으로 이제 한 60m 떨어진 위치에 그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흡연소가 있어요. 그 흡연소에 나와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 보니까 그 추운데 영하 20도에 달달달달 떨면서 잡은 손가락까지 흔들릴 정도로 추워서 떨면서 이걸 피우는 걸 보니까 아유 불쌍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힘들게 피워서 뭘 하나. 옛날에는 뭐 그 저기 저 사무실 안에서도 피우고 집안의 안방에서도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하 20도에도 밖에 나와서 달달 떨면서 피우는 거 보면은 아유 좀 불쌍해요. 그래서 담배는 건강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는 게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걸 스스로 진단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을 한다든지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로 덮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세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체득을 많이 했어요.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이 척도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내 팔자에 사는 게 정말 왜 이따위로 참 꼬이는지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면은 불행하게 돼 있고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나름대로 내가 이만큼 그래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좋아요. 그리고요, 작은 이쁨도 크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중동센터 관내에는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살펴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공원도 있고, 그래서 한번 걷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미와 관심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흥미로운 취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미처 못했던 거 있으면은 그걸 이제 좀 지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이제 요리를 좀 배워서 이렇게 요리를 좀 한 가지씩 해보는 거 좋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좋은 요리를 하나 배웠어요.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 끓이기예요. 라면을 확실하게 제가 잘 끓입니다. 거기 라면 봉투의 겉에 있는 그 레시피,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정확한 물의 양과 끓이는 온도, 끓이는 시간,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면은 맛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라면은 이제 기름으로 튀긴 거니까 기름을 한 번쯤 끓이면서 기름을 좀 이렇게 물을 버리고 조금 다시 한번 끓이면서 이렇게 이제 스프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늘 자신감을 이렇게 충족을 해가지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이 소중한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길러 나가는 게 필요해요. 서로 소통할 때 마음으로부터 소통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그리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좀 부담스러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도달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더위도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데 늘 보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 분기의 교육 때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1년에 한 개 정도의 공인 자격증을 꼭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저를 필요로 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흉내를 내면서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보람차게 사는 거를 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보람찬 직장 생활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안전수칙으로 삼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를 숙제처럼 하지 않고요, 축제처럼 즐기는 게 필요해요. 자, 숙제하는 건 어떤 걸까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근해, 아유, 오늘은 또 이렇게 아침부터 푹푹 찌는 거야, 그냥. 아유, 출근해서 또 주구나, 사나 또 해야지, 어쩌겠어, 그냥 이러고 억지로 일하는 게 숙제감으로 하는 거고요. 축제하는 것처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런 마음으로 다 시작을 해보세요. 하루의 근무가 안전하고 즐겁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일하면 좋겠어요. 직장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쉽게 지옥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동료,
아이고, 왜 저런 인간이 왜 내 옆에 동료가 와가지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은 지옥이 돼버려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 오늘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동료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를 좋아하면은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가정도요, 천국을 만들려면은 모든 동료 가족들을, 집안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하면은 집안이 천국이 되고요. 지옥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내가 저거하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냥, 아유, 저걸 그냥 확, 이런 마음이면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비결 간단해요. 집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천국이 되고요. 미워하면 지옥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중동센터 가족, 제가 좋아하는 우리 중동센터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오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전원 우리 중동센터 가족들이 오늘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정말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동센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전부 음소거를 전부 확실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음소거 해제 딱 3분만 해주세요. 네, 우리 저 수도권 본부장님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중동센터 최고예요. 제가 중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주세요. 네, 중동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최고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